상가집에서 무언가 따라왔다고요? 고춧가루 하나로 막을 수 있는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상가집에 다녀온 후 왠지 모르게 몸이 무겁고 기분이 찜찜한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일이 꼬이거나 이유 없이 불안하고 피로감이 몰려온다면 혹시 그날 상가집에서 무언가 데려온 건 아닐까요? 장례식장은 단순히 고인을 보내는 곳이 아닙니다. 이승과 저승의 기운이 얽히고 설키는 영적으로 예민한 공간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여러 장례가 동시에 치러지는 곳이라면 우리가 모르는 한많은 영가와 스쳐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간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풍수 전문가의 시각에서 상가집에 갈 때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수호 아이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 하나, 그리고 방문 후 꼭 지켜야 할 3가지 습관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가집, 왜 위험한 공간일까? 옛날 상가집은 집 앞 마당이나 마을 골목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때는 가족과 조상의 기운만 흐르는 공간이었기에 외부인이 방문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장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 안에는 평온히 눈을 감은 분들뿐 아니라 사고사, 객사, 자살 등 억울한 사연을 가진 영혼의 기운도 뒤섞여 있습니다. 풍수학적으로 장례식장은 음기가 강하게 몰려있는 공간입니다. 음기는 단순히 귀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음양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과도한 음기는 불안, 우울, 피로,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집에 갈 때는 양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양기는 밝고 따뜻한 에너지로 음기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지금부터 그 양기를 채워주는 강력한 수호 아이템들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수호 아이템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주머니에 넣고 상가집에 간다고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고춧가루는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인정해온 가장 강력한 양기 식물입니다. 고추는 한여름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계절에 자랍니다. 그 뜨거운 태양의 에너지를 듬뿍 머금은 고추는 가공되어 고춧가루가 되면 그 양기가 더욱 농축됩니다. 이 강렬한 양기 때문에 제사상에 고춧가루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상님들조차 고춧가루의 강한 기운 때문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전해집니다. 상가집에 갈 때는 작은 비닐봉지에 고춧가루 한 스푼을 담아 주머니에 넣어 가세요. 너무 번거롭다면 마른 붉은 고추 한두 개를 손수건에 싸서 지니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 간단한 아이템이 음기의 접근을 막아주고 여러분의 기운을 보호해줄 겁니다. 3. 두 번째 수호 아이템 붉은 팥. 동지 팥죽. 왜 팥으로 끓이는 걸까요? 팥은 우리 전통에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곡물로 여겨집니다. 그 붉은색은 태양과 불의 강렬한 양기를 상징하고 팥알 하나하나에는 생명력과 에너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잡기를 쫓을 때 붉은 팥을 뿌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팥은 음기와 상극을 이루며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죠. 동지의 팥죽을 먹는 전통도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팥의 양기로 한 해의 음기를 정화하고 새해를 밝게 시작하려는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상가집에 갈 때는 붉은 팥 710알을 작은 천주머니나 비닐봉지에 넣어 휴대하세요. 주머니 속 팥알이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부터 지켜줄 겁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조상의 생활 풍수입니다. 4. 세 번째 수호 아이템 종교적 상징물. 염주, 묵주, 십자가 같은 종교적 상징물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스님은 염주를, 신부님은 묵주나 십자가를 지니고 장례식에 참석하죠. 왜일까요? 풍수에서는 이런 신성한 물건들이 보호막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부정적인 기운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절이나 성당, 교회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은 이미 신성한 기운으로 보호받지만 병원 장례식장이나 일반 빈소는 그런 보호막이 약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종교와 상관없이 염주, 묵주 반지, 십자가, 펜던트 같은 상징물을 꼭 지니세요. 특히 빈소를 나와 잠시 밖으로 나올 때 이 물건을 손에 쥐고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이 정화됩니다. 이건 단순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지키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5. 잘못된 믿음 소금으로 귀신을 막는다? 상가집 다녀오면 소금 뿌리세요.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우리 전통이 아닙니다. 소금을 귀신 퇴치용으로 사용하는 건 일본 샤머니즘에서 온 풍습입니다. 우리나라 제사나 상장례에서는 소금을 음식을 정결하게 하는 재료로 사용합니다. 제사상에 소금을 올리지만 이건 귀신을 쫓기 위한 게 아니라
음식의 맛을 내고 정성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소금이 귀신을 막아준다는 믿음은 잘못된 정보이니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으세요. 대신 고춧가루나 붉은 파처럼 우리 전통의 뿌리 깊은 양기 아이템을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6. 상가집 다녀온 후 꼭 지켜야 할 3가지 습관. 상가집에서 돌아온 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행동들이 응기를 털어내고 양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추기. 집에 도착하면 현관 앞에서 510초 정도 멈춰 서세요. 심호흡을 하며 몸에 묻은 불쾌한 기운을 털어내는 상상을 해보세요. 특히 두통이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면 어깨와 팔을 가볍게 털어주세요. 이건 기운을 정리하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둘째, 손 씻기와 세수하기. 물은 풍수에서 기운을 흐르게 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맑은 물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가능하다면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며 상가집에서 느꼈던 무거운 기운을 씻어낸다고 생각하세요. 이 과정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영적인 정화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촛불이나 향초 켜기. 집 안에서 촛불이나 향초를 잠깐이라도 켜보세요. 불은 양기의 상징으로 응기를 몰아내고 공간을 밝게 만듭니다. 촛불 앞에서 간단한 감사 인사를 하거나 조용히 명상을 해도 좋아요. 만약 촛불이 부담스럽다면 향이 은은한 디퓨저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마무리, 내 기운을 지키는 지혜. 죽음을 애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숙연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상가집 같은 응기가 강한 공간에서는 고춧가루, 붉은 파, 종교적 상징물로 양기를 채우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심호흡, 세수, 촛불로 기운을 정화하세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을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부터 지켜주고 매일을 맑고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요약 포인트. 고춧가루, 태양의 양기를 품은 채소, 응기를 막는 강력한 아이템, 붉은 팥, 귀신이 싫어하는 곡물, 동지 팥죽의 비밀, 염주, 묵주, 십자가, 영적인 경계선을 만드는 신성한 상징물, 소금은 무효 귀신 퇴치와 무관한 일본 풍습, 귀가 후 습관, 심호흡, 손 얼굴 씻기, 촛불로 기운 정화. 이 비법들로 여러분의 기운을 지키고 상가집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보호하세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마음도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삶도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이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기운 가득 담은 이야기들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어요. 구독자님의 집에 하루에 언제나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